여러분, 골든에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도 이렇게 잠시 들러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시간이 더 따뜻해집니다. 혹시 영상 들으시다가 공감되는 장면이 있다면 마음속으로만 맞아 하고 살짝 끄덕여 주셔도 좋습니다. 67세 최영자 씨는 그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5시 반, 산책을 나갔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요.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리가 무거워서 잠시 앉았을 뿐인데 10분이 지나갔습니다. 그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보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바쁘게만 살았구나.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멈추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는 거요.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멈춰보셨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빠르게 사는 시대에 우리가 왜 조용한 하루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고요함이 어떻게 인생을 다시 세워주는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세요. 우리는 늘 생각의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녁은 뭘 먹지? 내일 병원 예약 시간이 몇 시였지? 아이들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하루 종일 머릿속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중요한 신호는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 그것들은 소음에 묻혀버립니다. 62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이유 모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권유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 그냥 앉아있기. 창가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이게 뭐가 도움이 되나?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 우울감이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상담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멈춤은 뇌를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소음이 낮아지면 진짜 목소리가 들립니다. 멈춰야 들립니다. 안 들리면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지치는 건 말이 아닙니다. 반응해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그래, 맞아. 아, 그랬구나. 응, 알겠어. 늘 뭔가 대답해야 합니다. 웃어줘야 하고 고개를 끄덕여야 합니다. 이게 쌓이면 사람이 버거워집니다. 63세 박순희 씨는 그걸 몰랐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가족들과도 자주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벨 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또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반나절 동안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에 두고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2시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그리웠습니다. 아, 친구한테 전화해봐야겠다.
딸아이 요즘 어떻게 지내나? 자연스럽게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고요함이 있어야 관계도 다시 따뜻해집니다. 사람이 버겁다면 잠시 멀어지는 게 답이 아닙니다. 잠시 조용해지는 게 답입니다. 감정은 과열됩니다. 판단은 흐려집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엉뚱한 곳에 화를 내게 됩니다. 70세 이동훈 씨가 그랬습니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내와 자주 부딪혔습니다. 작은 일에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언제 그랬어?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상담사의 권유로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30분씩.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게 목표였습니다. 처음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어.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족들이 알아봤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좋아지셨네요. 고요함은 감정을 리셋하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감정은 계속 엉킵니다. 모든 문제는 속도가 빨라질 때 생깁니다. 빨리 먹으면 과식합니다. 빨리 사면 후회합니다. 빨리 판단하면 실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뀝니다. 65세 한미경 씨는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 챙기고 집안일하고 친구들 만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썼나? 필요 없는 물건들이 집 안가득했습니다. 몸무게도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이 쪘지? 문득 자기 삶이 통제 불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시작한 습관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10분 동안 불 끄고 앉아있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기.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충동 구매가 줄었습니다. 이거 정말 필요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배부른데 왜 더 먹지 깨닫게 됐습니다. 3개월 후 과소비와 과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속도를 늦추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빠르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깊게 느끼는 겁니다. 100가지를 대충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깊이 느끼는 게 낫습니다. 그 깊이는 어디서 올까요? 조용함에서 옵니다. 72세 조현숙 씨는 혼자 삽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작은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조용한 차 한 잔. 창가에 앉아서 천천히 마시는 차 한 잔.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기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해졌습니다. 이 시간이 내 일주일을 지탱해줘. 삶의 만족도가 뚜렷하게 올라갔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고요함이 쌓이면 삶은 깊어집니다. 소음 속에선 삶은 얕아집니다. 멈춘다고 인생이 늦는 게 아닙니다. 멈춰야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조용함은 허무가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도 됩니다. 벤치에 앉아도 됩니다. 창가에 앉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을 다시 세워줄 겁니다. 마음의 소음을 낮춰줄 겁니다. 관계의 피로를 풀어줄 겁니다. 감정의 방향을 바로잡아줄 겁니다. 삶의 속도를 조정해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깊이를 더해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서 잠시 멈춰보고 싶으신가요? 공원 벤치일까요? 집 안 소파일까요? 아니면 산책길 어느 나무 아래일까요? 어디든 좋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꿔줄 겁니다. 골든에이지는 조용한 하루를 회복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마음의 속도를 함께 조정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이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고요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